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였어? 우리는 살면서 집값, 물가, 경쟁, 스트레스 같은 문제들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고 레벨의 장점을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편한 나라에 가깝습니다. 기술, 안전, 의료, 속도, 시스템, 삶의 편의성, 이 모든 걸 한 나라에 동시에 갖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를 그들의 시선으로, 그리고 여러분 시니어 세대의 삶과 연결해서 깊이 있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만든 기적의 배경. 한국은 한 번에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4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로 올라온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해온 국민의 힘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을 다시 보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나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삶의 수준 전체가 세계적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지 발전이 아니라 삶의 완성도입니다. 두 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디지털화. 외국인이 한국 와서 가장 충격받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고 편합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는 무료이고 초고속입니다. 택배는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옵니다. 병원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이면 끝납니다. 은행 업무는 폰 하나면 3분입니다. 공공 서비스 대부분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결제 가능한 전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효율이라는 가치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외국 언론은 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의 일상은 미래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일상이죠. 세 번째,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치안 수준.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리면 바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도시 대부분은 밤 10시만 돼도 위험한 구역이 많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늦은 밤에도 지하철이 안전합니다. 여성 혼자 귀가해도 문제 없습니다. 택배 물건은 문 앞에 둬도 그대로 있습니다. 길거리 청결도도 높습니다. 이건 단지 경찰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안정성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사람이 안전한 나라다. 이 한 문장만으로 이미 삶의 질은 세계 최상위입니다. 네 번째, 의료 시스템의 압도적 우위. 한국에 살면 모릅니다. 병원이 바로 있고 예약 없이 가도 대기 시간이 짧고 진료비도 비교적 저렴하고 의료진의 실력이 높다는 것을요. 하지만 외국에서 보면 이건 기적입니다. 미국은 간단한 검사도 수십만 원입니다. 유럽은 예약을 몇 주 기다려야 합니다. 동남아는 의료질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는 나라입니다. 이 문장은 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수십 년간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을 유지해온 바로 여러분, 시니어 세대입니다. 다섯 번째, 전 세계 도시들의 롤모델, 교통 인프라. 외국 도시 전문가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가장 놀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의 연결성과 정시성입니다. 지하철은 거의 분 단위로 오고 환승은 간편하고 요금은 말도 안 되게 싸고 지저분하거나 불안한 분위기도 거의 없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조차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서울은 세계 도시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구조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일상의 편의성, 비교 대상이 없다. 외국에서 몇 년 살다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 가면 너무 불편해서 못 견디겠어. 왜냐하면 한국 일상이 너무 편해서입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잘 정돈된 공공화장실이 있고 저렴하면서 깨끗한 식당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난방, 수도, 전기의 안정성도 뛰어나고
간편 결제와 카드 인프라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모든 서비스의 속도가 빠릅니다. 외국에서 이런 환경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한국이 이례적으로 뛰어난 나라라서 가능한 구조입니다. 7번째, 위기 대응력, 세계가 인정한 국민의 힘. 코로나 때 한국이 전 세계 언론에서 극찬받은 이유는 정부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협력도였습니다. 마스크 공급 대란이 없었고 방역 지침이 빠르게 정착했습니다. 정보 전달이 빨랐고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이런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이건 한국 고유의 집단 리듬이 만든 경쟁력입니다. 8번째,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역량. 한국인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빠릅니다. 똑똑합니다. 정확합니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기술 적응력이 빠릅니다. 이건 국가의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이자 핵심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 세대는 한국이 지금의 모습이 되도록 수십 년간 땀과 시간을 쏟아 만든 세대입니다. 한국이 부러움을 받는 이유는 국가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역량이 너무 강해서입니다. 9번째, 외국인들의 실제 반응. 유럽에서 10년 살다 온 한국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은 여유가 있고 좋지만 삶의 효율은 한국이 압승이에요. 한국 오니까 모든 게 편해요. 삶이 그냥 매끄러워집니다. 미국에서 온 외국인 커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밤에 걷는 게 무섭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동남아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노력하면 기회가 생기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사다리가 거의 없어요. 해외 기업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기술, 제조, 인프라, 인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최고인 거의 유일한 나라다. 마무리. 한국은 완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안전, 속도, 기술, 의료, 교통, 생활 편해, 국민 수준,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엮여 대한민국의 품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토대는 지금의 시니어 세대가 40년 넘게 쌓아 올려온 결과입니다. 외국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결국 이것입니다. 한국은 일상이 너무 잘 돌아가는 나라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국민이 강하다. 이 두 문장이 한국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나라를 이제는 조금 자랑스럽게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